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조그맣게 앞마당도 이렇게 있고, 예, 나무도 있고 화단도 있고, 뭐 2층으로 올라온 계단 뭐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크게 손을 본 게 없어요. 구조 변경,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랑 창호를 좀 줄이고 뭐 그런 것 정도. 페인트가 칠해져 있던 면은 이제 페인트를 작업을 했고, 그리고 옥상이랑 요 대문 머리 요쪽에는 우레탄 방수 작업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쪽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쪽에 보일러가 있었어요. 보일러를 떼고 이 자리에 창고가 생겼습니다. 사용을 안 하던 옛날 그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서 이렇게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삽 그런 것들. 주택은 마당도 있고 이런 창고 공간이 있으면 참 쓰임새가 있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쪽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만들어 놨고, 이쪽에 실외기가 놓여져 있네요. 이쪽에 1층에 방 벽걸이 에어컨 실외기가 여기 달려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소용이 없었는데 물매를 이렇게 줘가지고 몰탈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자연 배수가 되는 것이고, 평철 난간은 이쪽에 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센서 등을 뭐 이런 식으로 달아드렸어요. 저쪽 거는 이제 무빙 센서, 앞에 센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람이 올라오는 방향을 이렇게 감지를 해서 등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고, 요거는 이제 앞에 쪽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감지하고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지는 형식입니다. 자, 이쪽에는 내가 다른 등이 요 투광기, LED 투광기하고 저쪽에 무빙 센서입니다. 요게 센서, 요게 대문 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문을 열면은 센서가 동을 해서 불이 켜지는 거죠. 요거랑 요거는 그냥 원래 있던 등입니다. 요거를 떼면은 등에 있던 자국은 이제 페인트 칠이 안 돼 있거나 그리고 구멍이 뻥 뚫릴 수가 있어서 기존의 걸 철거하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한 겁니다. 전기하다 끊겼기 때문에 전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목 루바도 재활용이고, 저녁에 여기서 작업을 한다든가 저녁에 뭐 식사를 한다든가 요럴 때 이제 요걸 펴시면 되는데, 켜면 됩니다. 마당을 뒤주는 투광기, 내 집이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하나 만들어 드린 건데, 요렇게 정을 하면 됩니다. 요 콘센트하고 요 차단기가 달려 있는데, 요 차단기를 올리면은 이제 투광기가 저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이 마당을 비추겠죠. 외부에도 주택에는 이런저런 작업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주택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집주인이 건축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손볼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밖에서 작업을 할 적에 외부에 콘센트, 전기를 써야 되는데 콘센트가 다 집안에 있다. 문 열어놓고 창문 열고 이리저리 해갖고 손을 늘어뜨려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마당에 이런 식으로 콘센트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뚜껑만 딱 열어서 코드를 꼽아서 마당에서 톱질도 할 수도 있고 그라인더질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만들어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무빙 센서 주명 야로 조절이 가능하고, 시간도 25초, 1분, 3분 이렇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네요. 자, 여기가 1층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600에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주 거래처 전시장에 가서 건축주분께서 직접 선택을 하신 거고, 저는 시공을 했습니다. 자, 현관장도 가로폭에 대략 900 내외이고 문짝이 2개가 달려있네요. 무광 타입의 기다란 현관장이 설치가 됐어요. 바닥은 시원스럽게 20cm를 띄워서 이런 식으로 신발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살짝만 이제 목이 긴 것만 있어도 이게 좁으면은 소용없습니다. 띄울 거면은 지금 200보다도 250 정도 더 띄우는 것도 시원하고 좋아 보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실내통신 단자함이 있어요. 각 실에서 TV,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 여기로 다 모였다가 여기에서 또는 2층에서 외부로 통신 단자함이 또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다 몰려서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인터넷도 사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단자함에서 조인하면 실내에 TV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를 달아놨고 50에 8회로짜리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인덕션은 지금 차단기가 내려가 있죠.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를 사용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덕션 차단기가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인덕션을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는 있겠지만 콘센트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쓰다 보면은 소용없어가지고 차단기가 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선이 녹습니다. 건조기하고 세탁기 각각의 단독 차단기로 물려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열을 내는 것은 전기를 많이 먹죠. 삶은 기능을 하면 전기를 많이 먹고, 건조기도 열을 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죠. 요거 동시에 요 두 개를 갖다가 돼지 구멍에다가 하나에다 꽂아 놓으면은 전선이 아마 뜨끈뜨끈해질 겁니다. 나 같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아. 내 집이라면은 건조기하고 세탁기하고 단독 차단기를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좋다,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각 층에 이런 식으로 전광구가 있습니다. 주택에는 전광구가 거의 없죠. 저것은 저쪽에서 날라온 선들, 안방에 콘센트, 주방에 콘센트, 에어컨 방, 그리고 에어컨 거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중간에 조인이 되지 않고 점프해서 조인된 거 외에는 전부 다 메인선이 여기로 와서 차단기, 세대 분전함하고 결선이 되었습니다. 딱지 이것저것 다 알아볼 수 있게 붙여놨는데, 평상시에는 송신단자함도 열어볼 일이 없고 차단기가 달려있는 세대 분전함도 열어볼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요거를 어디다 꽁꽁 숨겨놓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자, 전광구도 처음엔 보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열어볼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열어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딱지가 붙어있지 않다면은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 기술자가 온다고 해도 테스트기로 찍어봐야 되고 소용없을 수가 있어요. 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딱지만 글자만 보면은 뭐가 문제구나 하고 대번에 알 수 있겠죠.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기를 해놓는 것은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광구 속에 있는 복잡한 전선들이 조인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라벨링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 전광구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전광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때 가서 아마 진가를 발휘를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결선 방법은 집주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결선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라벨링을 글자 써야 되고 장갑 벗고 뭐 펜을 꺼내야 되고 저쪽에서 선을 하나만 날려서 연결해서 꼬집어 내는데 이것저것 개별적으로 날라와서 정신없어요. 싫어해. 전선도 많이 들어가고 품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귀찮은 번잡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들은 상당히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연동 중문 기본형이고 깔끔한 백색입니다. 유리는 맨 투명 강화 유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일괄소동 스위치는 전체 전기공사가 들어가면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 드립니다. 일괄소동 스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축주분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드려요. 왜? 있으면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일괄소동 스위치는 방하고 거실하고 주방 이런 데가 불이 켜져 있는데 외출을 할 적에 방에 저쪽에 불 안 끄고 왔어 하면 또 신발 벗고 불 끄고 나오기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해서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불을 다 켜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딱 제끼면은 안에가 불이 다 꺼집니다. 외출을 했다가 들어와서도 요 일괄소동 스위치만 켜면은 안에 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스위치가 다 요거 하나로만 작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거는 요거대로 있고 방 거실 스위치가 각각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일괄소동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각 방이나 거실이나 스위치를 조작을 하면 작동을 합니다. 뭐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 사용을 했던 분들께서 없으면은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께서 익숙해진다고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괄소동 스위치다. 1층이 21평이고 2층이 15평, 1984년도 사용 승인이 난 40년 된 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거실이라기보다는 식당하고 주방 공간이 형성이 됐어요. 저쪽에가 방이 있는데 방을 거실 대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이셨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방하고 주방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스탠드 에어컨이 없으니까 깔끔한 느낌도 있고 공간 활용도도 있어 보이고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번잡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샤시는 뭐 별거 없어요. KCC 16mm 이중 한 샤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가 방, 화장실, 여기가 주방, 거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방인데 여기를 소파를 이렇게 들여 놓으시고 TV를 걸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비좁은데 주방하고 거실 TV열도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있는 것보단 차라리 넓은 방을 하나를 거실로 내어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은 이제 뭐 별거 없죠. 위에는 서라운딩 몰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대략 한 20mm 정도가 떠 있는데 그렇게 떠 있습니다. 간접 조명은 또 임의로 설치를 해드린 건데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저희는 이제 T5를 사용을 합니다. 얇은 그런 LED 조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싱크대 상부장이나 어디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SMPS도 영화되지 않고 소모품이나 몇 년 지나면 이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장치를 넣어놓는 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일반 T5로도 충분히 속에다 감출 수 있기 때문에 T5로 사용을 했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등박스를 제작을 해서 그 위에다가 얹은 겁니다. 나중에 T5가 나가면 잡아 빼서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쪽에가 이제 T5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끊겼죠. 여기서 끊기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가도되긴 하지만 기름때가 엄청나게 많이 끼는데 나중에 뒷선 보고 그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웬만해서는 훅탁 여기서 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나중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면 좋지 않아 보일 것 같다, 내 집이라면 여기서 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고, 이쪽 작업대 위에는 조도가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서 185에 1280짜리 엣지 조명을 설치를 했고, 이쪽에 또 거실은 185에 1280짜리 엣지 조명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를 구분해서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어두운 거보다 밝은 게 낫다 라는 주의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 이렇게 이쪽에 3인치 매립 다운라이트, 이런 것들은 서포트 조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조명으로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조명 불빛은 좋아요. 아주 누렇지도 않고 아주 하얗지도 않고 좋은데 도도가 좀 약해. 어두워도 좋으니까 꼭 필요한 데만 이제 조명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데는 사실 이런 매립 다운라이트보다는 주조명, 책상 위라든가 방 메인 조명이라든가 주방의 메인 조명, 그리고 거실의 메인 조명은 기본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드리는데 나중에 도면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 볼 때 바꿔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바꿔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본 엣지 조명하고 이쪽에 취침 조명, 차인치 매립 다운라이트가 2개가 들어있는데 이쪽에 화장대가 설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용도가 아니더라도 한쪽 구석에 조명이 떨어지는 게 쓸만합니다. 불을 약하게 좀 켜놓고 자고 싶다거나 아픈 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간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을 꼼꼼한데 이걸 탁 키면은 부담스럽겠죠, 눈이. 그것보다는 은은하게 이렇게 켜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것이고, 붙박이 장을 매립을 시켰다 거고, 요거 장롱은 이제 건축주께서 이제 갖다 놓으신 거고. 자, 요쪽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마르본 꼴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침실이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탁실 용도로만 주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양변기를 하나 놔달라고 하셨고, 나중에 또 이제 세면기를 또 놔달라고 하셔서 장도 걸고 수건거리 걸고 뭐 그러니까는 화장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세탁기하고 여기 건조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세탁기 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탁기 전용 차단기로 물려있는 단독 콘센트, 저쪽에 건조기 단독 콘센트, 뭐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세면하고 볼일 보고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삼각형의 모양이 약간 좀 그런 화장실인데 좋습니다. 여기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담한 사이즈의 현관입니다. 가로폭이 650 정도 돼 보이는데 높이는 기다란 그런 쓸만한 현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맑은 유리, 투명 강화 유리로 그렇게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입구 쪽에 현관에다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2층은 15평, 소파 위쪽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엣지 조명 2개 주조명하고 할로겐 집중형 전구색입니다. 요거 3인치 매립 다운라이트 주백색인데, 스위치는 이렇게 사구로 설치를 해놨고, 요것만 켜고 싶으시면은 이제 3인치 다운라이트만 켜시면 되고, 요거 집중형 할로겐만 켜놓고 싶으시면은 저것만 켜놓으면 되고, 난 다 켜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다 켜시면 됩니다. 전등은 어두운 거보다 밝은 게 좋고, 스위치를 적절하게 구분해 놓고 이제 건축주께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방인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일단 여기 가스 연결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요게 이제 인덕션 전용 콘센트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신다고 하지만 인덕션 콘센트를 전체 전기 공사를 할 적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덕션을 바꾸겠다 했을 때는 이제 그게 없으면 저런 데다 꽂으면 차단기가 뚝뚝 떨어지고 전선이 뜨끈뜨끈해지고 녹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겠죠. 나중에 또 이사 오시는 분이 인덕션만 쓰셨던 분이고 가스레인지는 못 쓰겠다고 하는데, 인덕션 전용 콘센트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만 인덕션 전용 콘센트는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분께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올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내려놔도 상관이 없고, 점검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날라온 전선이 여기서 결선이 됐다, 뭐 그런 얘기고, 평상시에는 열어볼 일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꿀같은 그런 점검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도 이제 그 얘기는 많이 해가지고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예요. 뚜껑을 열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에 전기 결선을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죠.
조그만 침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엣지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책상 바로 위쪽으로 4인치 매립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책상 위를 비추라고. 학생들이 있거나 조도가 필요한 곳은 꼭 이렇게 조명을 써줘야 된다. 조도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쪽에도 이제 방이 하나 있죠. 이쪽에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방인데 옷장이 들어왔고, 여기도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 있습니다. 스탠드 에어컨은 없고 각 방마다 거실마다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 그런 거고 나쁘지 않다. 여기는 이제 창문이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상이 원래 이쪽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이제 가구 배치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 파티션 구획을 나눠 드리면은 가구 팩을 주시면 됩니다. 침대 사이즈라든가 침대 머리 위치라든가 책상 사이즈라든가 책상 위치라든가 TV 벽걸이인지 아니면 스탠드인지, 그리고 TV 위치 이쪽에 놓을 건지 저쪽에 놓을 건지, 이런 거 저런 거. 로봇 청소기가 콘센트를 나지막하게 만들어 달라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 창고 같은 장롱 문을 열면 주방에 큰 장 문을 열면은 거기에 이제 청소기를 충전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그걸 주시면은 설계해서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 쪽에는 항상 콘센트가 하나 있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 아까 고강동에 갔다 왔을 때도 침대 머리밭에 충전기가 이렇게 꽂혀져 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잠을 자겠다, 그리고 항상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좋겠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핸드폰을 열어서 몇 시인지 확인을 하고 충전이 만땅이 됐는지 확인을 할 때는 머리맡에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것도 이제 건축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 원하시는 곳에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봤더니 침대 사이즈가 싱글을 놓으려고 했는데 슈퍼 싱글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같은 데다가 이쪽에다가 콘센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가려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할 적에 가구 사이즈하고 가구 배치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층은 이제 아드님 두 분이서 거주를 하십니다. 평수가 15평 이고 현관장, 중문, 화장실, 주방, 냉장고, 그리고 방, 거실, 큼지막한 TV, 이 정도면은 쓸만해 보입니다. 두 분이서, 남자분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는 아주 왠지 모르게 풍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되었어요. 1984년도에 사용 승인이 나서 올해로 40년째 주택입니다. 전형적인 80년대 초반에 빨간 벽돌의 그런 주택이고, 올 철거를 한 다음에 천장 단열 10cm 두께의 가등급 압축법 보드 판이 붙어 있고, 벽면에는 30mm짜리 압축법 보드, 그걸 가지고 두 겹을 교차 시공에 쳤고 6cm가 되는 거죠. 2층의 방바닥은 이제 난방 배관을 할 적에 30mm 압축법 보드판이 들어갔고, 밑에 최하층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50mm 두께로 그렇게 단열재가 깔렸습니다. 3월 27일경 그때 시작을 해서 준공까지 3개월 정도 걸렸고, 보통 이제 이 두 개 층에 외부는 없고 실내에 올 철거 후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2개월 반은 좀 짧다고 생각됩니다. 3개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대부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정도 규모면 한 3개월 정도 된다. 그리고 외부 공사까지 수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안에가 70년대 후반이라든가 60년대 그런 옛날 주택이라서 목조 주택이라 이런 것들은 천장을 뜯어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막 돼 있는데 나무 굴주로 생겼고, 벽 위에 보가 막 얹어져 있고, 쓸모없어서 이 벽을 쳐야 되는데 지붕이 무너질 것 같고, 땅도 파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그런 작업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대략 한 달 정도, 4개월 정도 프로젝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건축주분께서 감을 잡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은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인테리어는 예쁘게 치장하는 데 비용을 드리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구조 변경이나 단열이나 뭐 아주 쓸모없어 가지고 못쓰게 생긴 집을 새롭게 고쳐서 향후 30년 동안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단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집의 내구성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에다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리모델링은.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치장을 하는데 비용을 들이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이래저래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막 이것도 막 예쁜 거 멋있는 거 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좀 드뭅니다. 이런 치장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배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바닥 콘크리트 속에 묻히고 천장 속에 묻히고 벽 속에 묻혀 있는 이런 것들은 수도 배관, 전기 배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기간도 재촉을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그렇게 만지작만지작 해서 아주 그냥 쓸만한 집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사하는 업자분들이야 하루 현장을 더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2명, 3명만 움직여도 인건비로만 한 돈 100만 원 가까이가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이제 공사하는 업자들은 공기를 하루라도 더 땡기는 게 이득입니다. 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사가 좀 지체되더라도 꼼꼼하게 세세하게 아주 그냥 확인을 거치고 한 번 손볼 거를 두 번, 세 번 손보더라도 꼼꼼하게 봐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었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사를 다 마감 치고 나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재료의 성질이나 이런 거를 알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그냥 땅땅 찍어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그런 저런 수많은 재료와 공정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만지작거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제 느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잘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정부 2층 주택의 준공 촬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